네, 지금 아마 이 부동산 가격들이 오르면서 가장 피해를 보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 당첨자기도 힘들고요. 자, 그러한 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청약 자체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조금 열어준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약 140%, 맞벌이들 같은 경우 160%까지 해서 책정을 한 다음에 이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 수 순으로 이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무자녀 신혼부부들 역시나 사실상 청약 당첨 확률은 거의 없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가점 자체가 워낙 또 낮다 보니까 일반 공급에서도 밀리고 여기서도 밀리고 저기서도 밀리고 특별 공급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거는 특별 공급이었는데 거기도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 청약을 노리기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얼마 전에 바로 1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고소득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제는 바로 추첨의 기회가 조금은 열린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청약을 노려볼 만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큰 기대를 갖고 계실 것 같지만 일단은 자 11월 16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특별공급 추천제는 자녀 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자,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은 이겁니다. 자, 바로 지금까지는 우선 공급 70%, 일반 공급 30%로 해서 이렇게 추첨제로 진행이 됐었던 거를 조금 나누는 겁니다. 우선 공급을 70에서 50으로 낮췄고요. 자, 그리고 일반 공급을 30에서 20으로 낮추고 추첨제를 30으로 늘린 겁니다. 새롭게 30%를 여기서 조금 빼고 저기서 조금 빼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선 공급 대상자, 일반 공급 대상자 이분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겠죠. 자, 저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공공택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또 이제 배정을 한다라고 하고요. 자, 전체 물량의 15%에서 앞으로 20%, 자, 5%. 자, 그리고 민간택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배정 비율을 전체 물량의 7%에서 10%로 3% 인상. 자, 이것도 참 많이 올렸습니다. 5%, 3% 올렸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참 답답합니다. 자, 이거 이외에 정부에도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온갖 유명한 석학들 같은 경우에도 자문회의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풀어야 될 정책이었는지 저는 조금 의구심도 들고요. 자, 전체 특별 공급에 나눠 먹기라는 겁니다. 결국에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자, 너희들끼리 싸워봐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좋지 않은 평이라고 저는 그런 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또 평가르기가 여기서 하나 또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없는 물량 속에서 한 차례 더 경쟁은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3기 신도시 공공개발. 자,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은 점점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기 신도시 완공 뭐 10년 뒤가 될지 15년 뒤가 될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요. 선선 분양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분들 10년, 15년, 20년 중간에 취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자,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 다른 쪽에 또 청약을 넣어볼 수 있으면 저는 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라면 마련을 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에서 사실 지금 청약 당첨의 기회는 거의 없어졌다. 점점 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청약만 믿고 현재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정부에서는 영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전히 영끌을 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버틸 수 있는 영끌은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담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자, 이곳에 뭐 아파트를 사도 될까요? 실거주라고 하면 저는 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자,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제대로 된 아파트를 구입하신 다음에 실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제가 상담에 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진짜 없는 금액을 가지고 억지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조금은 말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만큼 이제는 좀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없는 돈 가지고 무리하게는 투자는 저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자, 내가 갖고 있는 자본 내에서 아파트를 누려볼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청약까지 노리면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해 놓는 방법도 역시나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면서 향후 재건축을 노릴 수 있는 방법, 새 아파트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전문가들과 꼭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앞으로의 미래의 청약 계획, 그리고 주택 마련의 계획, 아파트 신축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서 저는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